당신이라면 세상이 당신을 악녀로 기억하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진실을 말했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사람으로 남고 싶으십니까? 오늘 이야기할 사람은 마타 하리입니다. 20세기 초 유럽을 매혹시킨 무용수, 그리고 1차 세계대전 최대의 스파이로 낙인 찍힌 여자. 하지만 그녀의 진짜 이야기는 우리가 아는 것과 다릅니다. 화려한 무대 뒤에 숨겨진 가난, 배신, 그리고 생존. 오늘 우리는 마타 하리라는 인간을 만나러 갑니다. 1876년 네덜란드 레이와르던. 그녀의 본명은 마르흐레이터 헤이르트루이더 첼러. 아버지는 모자 가게를 운영했고 그녀는 유복한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하지만 13살 때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아버지의 석유 투자가 실패했고 파산했으며 부모는 이혼했습니다. 2년 뒤 어머니가 사망한 후 그녀는 친척 집을 전전했습니다. 외로웠습니다. 환영받지 못한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18살 신문에서 한 광고를 봅니다. 네덜란드령 동인도 장교 아내를 구함. 루돌프 맥레오드. 20살 연상의 군인. 그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새로운 삶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결혼은 재앙이었습니다. 남편은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폭력적이었고 바람까지 피워서 그녀에게 매독을 옮겼습니다. 인도네시아 자바섬에서의 생활은 지옥이었습니다. 2아이를 낳았지만 아들은 2살 때 죽었습니다. 독살 의혹이 있었습니다.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1902년 그녀는 딸을 두고 남편과 이혼했습니다. 양육권 분쟁에서 졌습니다. 네덜란드는 그녀를 법적으로 보호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은 손을 뗐습니다. 사회는 이혼한 여자에게 차가웠습니다. 그녀에게 조국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살아야 했으니까요. 1903년 파리로 떠났습니다. 파리에서 그녀는 화가, 모델, 가정교사, 독일어 교사, 피아노 교사 등 온갖 일자리에 지원했습니다. 처음에는 나체 모델이 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일자리는 없었습니다. 29살, 더 이상 젊지 않았습니다. 1905년 파리의 한 살롱. 그녀는 동양풍 의상을 입고 춤을 췄습니다. 자바에서 배운 춤을 변형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열광했습니다. 신비로웠습니다. 관능적이었습니다. 그녀는 마타 하리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말레이어로 태양의 눈이라는 뜻.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만들었습니다. 인도 신전의 무용수 출신이라고 했습니다. 귀족 혈통이라고 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믿고 싶어 했습니다. 파리 최고의 극장에서 공연했습니다. 베를린, 빈, 밀라노를 순회했습니다. 귀족과 부자들의 애인이 되었습니다. 선물을 받았습니다. 호텔에서 살았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늙어가고 있었습니다. 젊은 무용수들이 계속 나타났습니다. 돈은 모이지 않았습니다. 다 써버렸습니다. 그리고 1914년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극장이 문을 닫았습니다. 수입이 끊겼습니다. 40살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그녀는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1916년 초 프랑스 정보부 요원이 그녀를 찾아왔습니다. 당신의 인맥을 활용해 주십시오. 독일 장교들로부터 정보를 빼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돈이 필요했습니다. 몇 주 후 다시 생각을 바꿨습니다. 프랑스를 위해 일하기로 했습니다. 암호명 H-21. 프랑스 정보부는 마타 하리에게 독일 황태자를 유혹하고 정보를 빼내면 100만 프랑을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국제적인 여자다. 나는 어디에나 속하고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녀는 진짜 조국이 없었습니다. 네덜란드는 그녀를 보호하지 않았습니다. 프랑스는 그녀를 이용했습니다. 독일은 그녀를 의심했습니다. 그녀에게 충성은 생존의 도구였습니다. 우리는 이걸 배신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버려진 사람에게 충성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같은 시기 그녀는 독일 영사관도 방문했습니다. 독일도 그녀를 스파이로 쓰고 싶어 했습니다.
암호명 H-21, 프랑스와 같은 번호였습니다. 그녀는 15,000프랑을 받았다고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기록은 모순투성이입니다. 어떤 문서에는 2만 프랑, 어떤 곳엔 받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진실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독일을 위해 스파이 활동을 한 적이 없다. 그들이 나에게 돈을 줬다면 그건 내가 그들을 즐겁게 했기 때문이다. 이 말을 믿어야 할까요? 아니면 거짓말일까요?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녀는 양쪽 모두에게 쓸모있는 여자가 되려 했습니다. 위험한 줄타기였습니다. 1916년 여름, 그녀는 사랑에 빠졌습니다. 러시아 장교 바딘 마슬로프, 21살. 그녀는 40살이었습니다. 프랑스 정보부가 그녀에게 접근하라고 시켰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진짜로 사랑했습니다. 그는 전선에서 눈에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병원에 찾아갔습니다. 편지를 썼습니다. 선물을 보냈습니다.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내가 진짜로 사랑한 유일한 사람이에요. 그녀의 편지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거기엔 절박함이 묻어 있습니다. 나를 버리지 말아줘요. 당신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사랑이었을까요? 아니면 외로움이었을까요? 어쩌면 둘 다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사랑은 그녀를 더 위험하게 만들었습니다. 1917년 2월 13일 파리. 그녀는 체포되었습니다. 혐의는 독일을 위한 이중 스파이 활동. 증거는 빈약했습니다. 독일 영사관에서 보낸 전보 몇 통. 하지만 암호가 너무 단순했습니다. 많은 역사학자들이 의심합니다. 독일이 일부러 허위 정보를 흘렸을 가능성. 프랑스가 그녀를 희생양으로 쓰려 했을 가능성. 당시 프랑스는 전쟁에서 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분노했습니다. 누군가를 비난할 대상이 필요했습니다. 그녀는 완벽한 악역이었습니다. 외국인, 무용수, 여러 남자와 관계를 가진 여자. 감옥에서 그녀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는 매춘부였을지 몰라도 배신자는 아니다. 이 말은 기록으로 남았습니다. 그녀의 변호사가 기록한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조국을 배신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되었습니다. 증거는 대부분 정황적이었습니다. 구체적인 군사 정보를 넘겼다는 증거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를 변호했습니다. 나는 돈을 위해 독일인들과 시간을 보냈을 뿐입니다. 정보를 준 적은 없습니다. 프랑스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7명의 군사 재판관이 만장일치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사형.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가능해. 이건 미친 짓이야. 난 죄가 없어. 이 말은 그녀의 마지막 변호사 에두아르 클리네의 회고록에 나옵니다. 믿음이 아니라 증거로 판결해야 합니다. 하지만 전쟁 중에 정의는 사치였습니다. 1917년 10월 14일 밤 처형 전날. 그녀는 편지를 썼습니다. 딸에게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나는 내 엄마였어. 나쁜 엄마였지만 너를 사랑했어. 그 편지는 딸에게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가 보관했다가 나중에 공개되었습니다. 그녀는 신부를 거부했습니다. 나는 신을 믿지 않는다. 대신 술 한 잔을 달라고 했습니다. 꼬냑이었습니다. 천천히 마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은 짧고 고통은 길다. 이 문장은 간수의 일지에 남아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요약했습니다. 화려했지만 짧았던 무대, 그리고 끝없었던 외로움. 1917년 10월 15일 새벽. 뱅센숲의 처형장. 그녀는 눈가리개를 거부했습니다. 나는 두렵지 않다. 12명의 병사가 총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미소를 지었다는 증언도 있고 무표정했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총성이 울렸습니다. 그녀는 쓰러졌습니다. 장교가 다가가 머리에 총을 쏘아 확인 사살했습니다. 시신을 찾아갈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파리 의대로 보내졌습니다. 해부학 실습용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머리는 박물관에 보관되었다가 2000년 실종되었습니다. 누가 가져갔는지 모릅니다. 그녀는 마지막까지 이용당했습니다. 2017년 프랑스 정부가 100년이 지나서야 마타 하리 관련 문서를 일부 공개했습니다. 결론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일부 역사학자들은 그녀가 실제로 스파이였다고 주장합니다. 다른 학자들은 그녀가 희생양이었다고 봅니다. MIO의 문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마타 하리는 클럽 수준의 스파이였다. 진짜 위험 인물은 아니었다. 그녀가 남긴 마지막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나는 좋은 프랑스인이었다. 변호사 클리네가 기록했습니다. 끝까지 그녀는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마타 하리의 인생을 관통하는 주제는 하나입니다. 생존. 그녀는 어릴 때부터 불행했습니다. 가난, 폭력, 배신. 그녀는 계속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계속 새로운 자신을 만들어냈습니다. 마르흐레이터에서 맥레오드 부인으로, 맥레오드 부인에서 마타 하리로, 마타 하리에서 스파이로. 그녀는 거짓말쟁이였을까요? 아니면 생존자였을까요? 우리는 그녀를 비난합니다. 거짓말을 했다고, 몸을 팔았다고, 충성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세상이 그녀에게 무엇을 주었나요? 버려진 아이, 학대받은 아내, 빼앗긴 어머니. 그녀는 선택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20세기 초 여자에게 허락된 직업은 몇 개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유일한 무기를 사용했습니다. 아름다움과 신비로움. 그리고 그것으로 10년을 버텼습니다. 그녀는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둘러싼 세상도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은 사람을 괴물로 만듭니다. 승자도 패자도 그 사이에 낀 사람도. 마타 하리는 그 사이에 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마타 하리를 어떻게 기억해야 할까요? 악녀, 희생자, 스파이, 생존자. 역사는 승자가 씁니다. 그리고 그녀는 진쪽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재판 기록에 묻혀 있습니다. 변호사의 회고록에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 자신의 이야기는 사라졌습니다. 우리가 확실히 아는 건 이것뿐입니다.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버려지고 학대받고 이용당했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으려 했습니다. 그게 죄였을까요? 당신이 그녀의 자리였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더 고귀하게, 더 정직하게 살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당신도 거짓말을 택했을까요? 마타 하리는 우리에게 질문을 남깁니다. 생존과 도덕 사이에서, 진실과 거짓 사이에서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가? 오늘 이야기가 당신에게 무언가를 남겼다면 구독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좋아요는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다는 신호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